스카이 입시교육 국어 모의고사 5회죠. 5회의 문학 영역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저 고전 시가를 제외하면 성취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고전 시가가 정말 어려웠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사관스럽지 않은 부분이 확실히 좀 있었습니다. 수능스럽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현대소설부터 볼 거예요. 좀 현대소설에 언급할 개념도 있고 그래서. 근데 고전 시가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 고전 시가, 즉 19번 한번 가보세요. 저도 여기로 좀 가볼게요. 19번, 예, 요거죠. 요것이 선상탄. 들어는 보셨나요? 선상탄?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는 봤습니까? 선상탄 요게 그 해병은 아셔야 되는데 해군이에요, 이분이. 박인로 선생님이. 해군 대령. 어쨌든 보시면요. 좀 이상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수능 기출이나 사관 기출 푸시면요. 여기 버글버글 해야 돼요, 각주가. 그지? 각주가 버글버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주가 거의 없죠. 예컨대 뭐 시비, 고집, 장한강동, 추풍, 편주, 해활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인데 설명이 없어요. 게다가 기존의 수능이나 사관은 이렇거든요. 각주를 안 줬다. 자, 각주를 안 줬다 하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각주가 없어. 그럼 둘 중 하나입니다. 알지? 하는 거랑 알 필요 없어. 알 필요 없음. 둘 중 하나예요. 즉 출제 포인트로 활용이 안 됐거나 아니면 그 고3인데 이 정도는 아시죠? 정도예요. 예컨대 뭐 북풍, 만고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 안 준단 말이야. 북풍 알아야지. 대신 뭘 주죠? 한자 써놓죠. 만고도 마찬가지고. 완전 옛날이란 뜻이잖아. 근데 얘는 어떻죠? 안 줘놓고 출제를 했어. 문항에서. 게다가 고전시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상탄이라는 작품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 맞출 수 없어요. 단 요건 맞췄어야겠지? 공통점 묻는데 어떻죠? 뭐 구체적 묘사, 설정, 말을 건네는 방식, 표현법이잖아요, 이건. 즉 내용에 대한 게 아니라 형식에 대한 거죠. 얘는 문학이론 동원하면 맞출 수 있어야 돼. 얘는 못 맞추는 거지. 얘도 못 맞추는 거지. 그나마 가나 감상한 내용인데 나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요건 확실히 얘기합니다. 사관스럽지도 수능스럽지도 않아요. 좀 과하기 어렵습니다. 각주를 좀 더 줬어야 돼. 그러고 요 소설 먼저 볼게요. 소설 즉 뒤로 쭉 가셔서 23번 문항부터 해당하는 박완서의 배반의 여름입니다. 일단 두 가지를 볼게요. 여기서 먼저 이 박완서에 대한 얘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안 들어봤죠? 장년수특 풀어보셨나요? 장년수특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좀 언급을 할게요. 먼저 박완서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누누이. 문학사적 가치가 있고 자주 나오는 작가라면 제가 좀 언급은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 작가가 이런 성향이구나를 알면 되는 거지. 이 작가의 뭐 주요 작품, 이 작가의 문학적 경향을 아주 세밀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건 이제 임용고시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국어국문학과 가려면 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박완서는 어떤 경향의 대체로 뭐 이런 느낌의 작가다 정도 파악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박완서를 들어보셨나?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나요? 들어만 봤어요? 혹시 어디서 들어봤나요? 들어만 봤습니까? 박완서는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분은 아니에요, 확실히. 근데 수능 교재에는 꽤 나왔고, 그 다음에 수특이나 여기 육모, 구모 이런 데도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뤄볼 만한 분이에요. 근데 솔직히 사관에선 그렇게 선호는 안 할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어떤 분인지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이분 박완서, 이름에선 잘 티는 안 나는데 여성입니다. 여성. 우리 문학사에 여성 작가가 별로 없어요. 한 소설 부분에선 3명, 강경애,
박경리, 이분 좀 유명한데, 박경리. 그 다음에 박완서, 이 정도예요. 근데 박경리는 토지라는 거 길게 쓰신 분이라서 출제된 적 없고요. 강경애 같은 경우에는 가끔 나오는데 굉장히 비판적인 부분이에요. 커뮤니스트야, 커뮤니스트. 사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사관에서는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박완서 여성 작가 중에는 한강은 아직 나오긴 좀 그렇고, 그다음에 한강은 자, 뭐 그 얘기도 잠깐 하자면 한강 작가 아시죠? 즉, 이 여성 작가들 중에 최초로 언급되는 분들이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한강 작가 나오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한강 작가 안 나옵니다. 이해하시죠? 절대 안 나와요. 거의. 확실히 일단 지금으로선. 왜냐하면 좀 말이 세긴 하는데 한강 작가 읽는 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읽으세요. 수능 특강이나 이거. 한강 작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유명하긴 하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봤지? 근데 사실 읽어봤으면 그렇게 찬양을 못해요. 굉장히 잔인하고요. 굉장히 선정적이고요. 즉 종합하자면 교육적이지 않아요. 즉 여기 제재로 못 쓴다고. 그래서 한강 작가는 안 나오고 이런 여성 작가 중엔 박완서 정도 나올 만합니다. 일단 거의 최초의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여성의 시선에서 혹은 약자의 시선에서 여성의 시선, 약자의 시선에서 작품을 쓰시는 분이에요. 엔간하면. 특히 자기의 자전적인 얘기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 일단 공부는 뒤따 잘하셨어요. 서울대학교 국문과. 근데 자퇴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가정사는 되게 불우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여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는데 또 이제 본인이 거의 뭐 많은 압박이 있었어요.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랬어요. 다른 작가들처럼 막 부유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이 작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성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분 작품 중에 또 유명한 게 그 꿈꾸는 인큐베이터라는 작품이에요. 꿈꾸는 인큐베이터. 그건 이제 남아선호 사상과 낙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보시면요. 인구가 약간 이상해. 아십니까? 1900년대 보시면 남자 아이가 훨씬 더 많이 태어납니다. 낙태 불법인 거 아시죠? 얼마 전까지. 근데도 낙태를 공공연히 했던 거예요. 여자아이가 생기면. 그런 걸 쓰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대충 이렇게 얘기해 보고요. 너무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 여성 작가다. 그래서 여성주의적인 걸 꽤 쓰신다 정도. 그 다음에 자신의 그런 불행에 대해서 쓰신다. 하나 더 얘기할 건 요 개념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개념입니다. 이건 중요해. 요 개념은 조금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수능 특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수능 기출 풀어보셨나요? 풀어보시기 바래요. 진짜 중요합니다. 수능 기출에서 문학 네 부분에서 나오죠.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이 중에서 고전산문, 현대시, 고전시가 이 세 파트에서 모두 연계됐습니다.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현대소설에서는 새로운 거 나왔고 그랬어요. 수군가 나왔잖아요. 수군가. 수특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감나무 아래에서 이거 고재종 시인 이거 수특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에 북새곡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수능 연계교재가 중요해요. 근데 수능 연계교재 집필하시는 분이 주집필자가 이 개념을 너무 좋아하세요. 이건 약간 수능 교재 집필자가 이제 안 나오거든요. 앞에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누군지 알 수는 있어요. 그분의 연구나 이런 거 보면 이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작년 수특 봤을 때 이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에 대한 논평에 해당하는 즉 가지문에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에 대한 논평, 나지문, 다지문에 각각 소설 텍스트 요런 것까지 내셨어요. 게다가 작품 전체로 봤을 때 요 개념의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 나온 겸해 한번 언급을 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는요, 말 그대로예요. 서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말을 전달해주는 존재죠.
그 대상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쟤를 우리가 독자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예시 좀 들어드리면요, 이런 거 있어요. 동백꽃 아십니까? 유명하죠? 동백꽃 어떤 내용입니까? 그 점순이가 있어요. 점순이 마름따의 점순이가 있고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점순이가 이제 딱 오죠. 그래서 감자를 줍니다. 늦으면 이거 없지?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미쳤나? 저게 싶죠. 막 닭으로 싸움을 붙여. 막 자기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막 닭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근데 뭐 사실 그게 사랑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어쨌든 거기서의 서술자인 나는 이렇게 보니까 좀 괴롭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서술자인 나는 점순이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날이 풀리니 저 여자애가 미쳤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죠?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사랑 손님과 마더 어머니 아십니까? 요즘 좀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재혼에 대해 다루고 있어가지고 요즘 재혼 가정 워낙 많으니까. 사랑 손님과 어머니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오키라는 여자아이예요. 어린 여자아이. 그 오키가 어쨌든 이 어머니가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가 사랑방에 이제 월세를 들어오신 거거든요. 오키가 이제 서사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오키가 이제 길 걷다가 꽃을 딱 땄어요. 예뻐 보이니까. 그래서 근데 꽃을 땄는데 이 꽃을 따는 거를 어머니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몰라. 그래서 구라를 칩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이거 저 사랑방 아저씨가 어머니 주래요. 이렇게 말 안 했지. 엄마 주래요. 하니까 어머니가 놀라죠. 꽃이니까. 근데 오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머니가 꽃을 싫어하시는구만. 구라를 치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사랑방 손님, 아버지 친구가 계란을 좋아해요. 근데 오키도 계란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이제 어머니한테 가죠. 어머니, 저 사랑방 손님 계란 좋아하신대요. 나도 좋아하잖아요? 하니까 계란을 많이 사요, 어머니가. 그 뒤로부터. 오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서술자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고전산문 같은 경우는요, 서술자의 시점이 어떻죠, 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서술자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대소설은 시점들이 어떻죠? 1인칭 주인공이거나 1인칭 관찰자거나 이렇잖아요. 어쨌든 작품 내에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란 말이지. 등장인물이니까 전지적이지 않아요. 충분히 얘가 구라를 칠 수도 있고 인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 얘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애잖아, 애. 국민학교 때죠. 아버지가 취직을 했어요. 취직 어디로 한 겁니까? 수의가 된 거죠. 수의. 근데 옷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무하고도 안 닮은 복장이다, 이거. 이 잘난 사람만 입는 거죠. 수의 아저씨 옷 아시죠? 약간 경비 옷 그런 거죠. 그래서 검은 귀가 황금빛의 대비처럼 화려하면서도 장엄한 대비가 있다. 근데 넥타이 맨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쪼다라고 하죠. 즉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 보고 야, 저거 옷도 멋있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더 대단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 뒤에 가면 요게 이제 나도 깨닫게 되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이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의 개념을 굉장히 수능 연계교재 주지필진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현대소설을 보시면서 서술자라고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1인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에 옷 같은 경우 저걸 진짜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아, 아버지 잘났구나. 이 말을 그냥 믿고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긍정인물이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고요. 문항 보겠습니다. 자, 이 윗글의 설명, 즉 형식에 대한 거죠. 이것도 굉장히 맞추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얘는 내용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얘를 틀렸다면 뭡니까? 그 문학 개념이 약간 부족한 거지.
그만큼 문학 개념만 딱 알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답이 3번이죠. 이야기 내부의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했다. 1인칭이라는 얘기입니다. 사관보다 나아요. 그죠? 사관은 이야기 내부, 작품 내부 구별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 하자면 이야기 밖의 서술자. 이거 3인칭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역수행적 구성. 얘 얘기도 좀 해보죠. 역수행적 구성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시간 순서가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걸 역순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문학에서. 그리고 자, 이거 4번, 5번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다르게 설정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엔간하면 서술자는 유지됩니다. 서술자가 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 답이 되기 어려운 선지. 얘도 보십시오. 내면 갈등을 다른 인물의 시간에서 객관적 묘사를 한다? 객관적이란 말에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어쨌든 주관적에 맞는 말인데 객관적이기 어려워요. 일개 인물이. 얘는 좀 답이 되기 어려운 선지죠. 이 두 개는. 24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 옷이죠. 근데 기억은 아직 어린 나가 깨닫지 못했던, 멋있다고 생각했던 옷이고, 니은은 뭡니까? 아, 저게 화려한 광대의 옷이구나 하고 깨달은 부정적 의미의 옷이죠. 옷 vs 옷이야. 답은 일단 5번이 되죠. 요 기억은 긍정적 인식, 니은은 나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자, 이건 뭐 답이 딱 나오는데 선지 1번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했음을 드러내는 역할이다. 처지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얘를 고를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얘를 고릅니까? 서술자를 믿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서술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부자가 됐다. 아버지 정말 멋지다. 앞부분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을 믿어버리면 선지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술자를 믿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십시오. 특히 그러니까 어떤 경우 그렇습니까? 애거나 서술자가 약간 어리석거나 하면은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뭐 굳이 뭐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25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기를 잘 보셔야 되겠죠? 항상 이 보기 문항 나오면 제가 하는 얘기가 보기를 매우 잘 봐야 돼요. 보기는 어쨌든 보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감상하는 거거든요. 감상하는 것도 아니죠.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한 내용이 적절한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는 바탕이 되니까 절대적인 겁니다. 보기는 거의 독서를 하듯이, 독서 지문 풀듯이 그 정도 밀도로 보셔야 돼요. 표시를 해가면서. 대충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보기에 표시가 없는 경우가 있어. 표시하면서 하십시오. 그만큼 중요합니다. 얘는 뭐 기만, 뭐 사회관계, 선입견, 무시차별, 강압. 어쨌든 여기 나온 이 단어들이 여기로 나왔다. 되게 적절한 느낌이다. 틀렸다고 딱 찍기 어렵다 하면은 그건 맞는 거예요. 자, 어떻다고? 보기에 나온 이런 단어들이 어떤 그 텍스트의 부분과 연계되어서 선지에 나왔는데 특별히 틀린 부분을 딱 찍기 어렵다. 그러려니 하고 답일 수 있겠구나 싶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관으로 치면 4점짜리, 수능으로 치면 3점짜리 요거 보시면요. 적절한 거 묻는 거 봤나요? 적절하지 않은 거 다 물어요. 문학은 예술이니까 딱 이게 답이다 하기 어렵단 말이지. 근데 왜 적절하지 않은 건지는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적절한 건 가장 적절한 걸 묻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건 그냥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거는 답이 3번인데요. 일단 3번 선지. 아버지가 기만적 태도를 취했다라는 말이 보기 자체에도 없죠. 게다가 일부러 아버지가 가족관계 속에서 이걸 드러내지 않았느냐, 이것도 없는 거죠. 단지 나가 착각했을 뿐이죠. 두 가지. 텍스트에 이런 내용도 없고 보기에도 언급된 바가 없고. 근데 이거에 비해서 선지 1번 어떻습니까? 선입견. 가족관계로부터 선입견. 나와 사내 동생들이 하는 경례는 선입견이 담겨 있겠군. 연결되는 거죠. 얘도 있고 텍스트에도 있고. 뭐 선지 2번.
아버지의 사회관계를 목격하면서 내면의 혼란, 사회관계, 무시차별, 내면 혼란 다 나와 있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선지와 3번 선지의 차이를 딱 알겠죠? 요거 약간 내공이 쌓이면 그냥 고를 수도 있어. 가끔. 물론 확인은 해 보셔야겠죠. 26번 문항 보겠습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그 마지막 여기죠? 여기잖아 여기. 아버지에게 앙심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게 됐고 새로운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전구라 선생. 문학가인 것 같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4번 이외에 뭐 답을 고를 만한 게 없어요. 뭐 새로운 갈등 상황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배반 감정, 앙심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얘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 정도 받고 좀 왔다 갔다 해서 거시기 하긴 한데 맨 앞에 현대시로 갑시다.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 부터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보시기 전에 요거 봐야겠죠? 어쨌든 문학은 보기 전에 요거 보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가지문에 대한 건 어떤 내용이냐? 뭐 영화적 기법을 썼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상상이나 기억에 떠오르는 장면 사용했다. 요 나지문에 대한 거 있죠? 이 유추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중심을 잡아가는 쓰러진 나무를 지탱하기 위해 버팀목을 쓰는 그런 경험을 하고 깨달음을 겪고 유추를 통해서 자기도 버팀목이 되고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제에 대한 전반적 설명을 다 해줬어요. 얘는. 근데 아쉽게도 얘는 안 해줬죠. 표현법에 대한 것만 해줬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두 가지 모두 참고하면 독해할 때 도움이 되겠죠. 먼저 보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복효근 선생님도 중요하긴 한데 백석 얘기만 하죠. 뭐 백석 이분은 진짜 들어봤지? 근데 어쨌든 이분이 등장하게 된 건 얼마 안 돼요. 북한으로 가신 거 알죠? 이분이 북한으로 가셔가지고 1990년대까지도 북한으로 갔거나 사회주의에 종사했거나 하는 작가들은 다루지도 않았어요. 백땡이었어. 백땡. 백땡이야. 백땡. 이렇게 나왔어요. 백땡. 근데 어쨌든 백석 이거 해금되면서 백석에 대한 그 문학적인 조망이 많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 진짜 빈출이에요. 이분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유명하신 분들 중에 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분들은 진짜 너무 유명하고 우리들 사이에도 다 아는 거잖아요. 또 뭐 심청전 뭐 이런 거 너무 우리가 유명하니까 오히려 그런 건 안 낸단 말이죠. 춘향전. 이분은 어떻냐? 그 정도로 모든 이 이름 정도는 들어봤어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작품 다 알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신 분입니다. 백석. 솔직히 뭐 백석의 작품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백석은 일단 향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외로움에 대한 거. 외로움 요건 이제 약간 자기 혐오라고 할까요? 우울증이라고 쓸까요, 그냥? 우울증. 이분은 일단 그 두 가지 키워드로 좀 설명이 돼요. 향토적인 거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분은 이제 저희 북한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뭐 막국수 먹는 거, 뭐 작품 보면 막국수 먹는 거, 동치미 먹는 거 뭐 이런 내용 많아요. 그다음에 뭐 어린 시절 막 명절 이야기하면서 향토적인 소재를 쓰죠.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기본적으로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외로움과 자기 혐오 우울증입니다. 얘도 보십시오. 뭐 이제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하면서 약간 우울증 걸린 것 같은 소리를 좀 하시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십시오. 뭐 외로운 생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애도 생긴 내용을 상상하고 있죠.
뭐 그런 거.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만 아시고 즉석으로 좀 보셔야 돼요. 뭐 이육사나 한용운이나 이런 분들은 그 바탕되는 사상이 있잖아요. 특히 한용운 하면 불교 하면서 그냥 다 불교랑 독립운동하면서 다 해설이 된단 말이지. 이분은 꼭 그렇지만 않아요. 사회 비판적인 얘기도 가끔 하면서 또 요 틀 안에서 또 다양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요 틀 정도만 기억하고 즉각적으로 보셔야 돼요. 어쨌든 현대시니까 어떤 상징이 중요하겠습니까? 개인적 상징이 중요하겠죠? 상징 얘기 제가 했었죠? 세 가지. 그지? 기억하시나요? 관습적 상징, 보편적 상징, 개인적 상징. 기억하시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상징에는요, 보편적 상징이 있고요, 관습적 상징이 있고요, 개인적 상징이 있어요. 근데 난 이걸 묘사적 상징이라고 불러요. 한 번 더 하지 뭐. 보편적 상징은 이런 거예요. 인간이라면 대체로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일단 상징이란 건 뭐죠? 상징이란 건 보조관념만 떡 주고 원관념을 유추하게 하는 거예요. 예컨대 뭐 비둘기 하면 평화와 아무 관련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평화라고 합의를 했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거에서 연관성을 이끌어내느냐. 보편적 상징 이런 겁니다. 돌아가실 때 많은 문명에서 강을 건너요. 예컨대 요르단강을 건넌다든지 황천강을 건넌다든지. 그래서 물에는 죽음이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불은 어떻죠? 어느 문화권이나 불은 약간 뭐 안 좋은 거로 많이 묘사가 되죠. 또 뭐 밤 이런 거. 즉 인간이라면 대체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보편적 상징이에요. 또 관습적 상징은 뭐냐면 얘는 이제 보편이잖아. 얘는 문화권. 어떤 문화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뭐 그런 거죠.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생각이 나야 돼. 절개, 지조와 절개란 말이죠. 생각이 나죠? 그럼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양키 내려다 놓고 이제 매화 하면 모른단 말이지. 그거. 요 두 가지는 고전시가나 고전산문을 푸실 때 되게 중요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고전시가나 고전산문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정해진 정답이 있어요. 거기는 그 문화권에서 이거는 정답이야, 이게 좋은 글이야 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계속 돌려막기에. 근데 현대시, 얘는 이제 고전에서 중요하고 얘는 현대시에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대라는 시대는 개인의 시대죠. 집단이 아니라 이제 개인이 중요해진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도 개인의 상징이 중요한 거야. 예컨대 뭐 여기도 보시면요, 신바람벽. 특별히 저게 무슨 상징이 있습니까? 관습적으로나 보편적으로나? 그런 거 없죠. 근데 이따 고전시 가보시면요, 관습적 상징 많을 거예요. 그때 또 언급해 볼게요. 근데 보십시오. 신바람벽이 어떤 존재인가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쓸쓸한 것이 오고 간다, 뭐 이런 걸 보면서 추론해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난 묘사적 상징이라고 해요. 묘사를 통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불빛이란 것도 불빛만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실 뭐 불빛은 사실 좋은 상징이지, 관습적이나 보편으로 봤을 때. 묘사가 어떻죠? 지치운 불빛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전등이네요. 전등이 좀 지쳤구나, 좀 마이너스의 상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요 상징을 보시면서, 묘사를 보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시에서는 요 묘사를 잘 보셔야 된다. 뭐 크게 뭐 내용을 뭐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중요한 작품이니까 좀 알아두셔서 뭐 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거 버팀목에 대하여는 뭐 워낙 저 뒤에 보기에 잘 나와 있죠. 버팀목을 보는 경험을 하면서 나도 버팀목이 되고 싶다, 이렇게 가는 거죠. 바로 문항 보겠습니다. 15번 문항 볼게요.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어떤 선생님들 보시면요,
뭐 이거 갖다가 여기 뭐 동그라미 치면서 뭐 하면서 뭐 해설을 하는데 별로 의미 없어요, 그게. 아시죠? 왜냐하면 어쨌든 사고력이 중요하거든요, 국어는. 여러분들의 문해력, 사고력, 독해력이 중요한 거지. 근데 그 기반에 물론 문학 이론은 약간 있어야죠. 요건 맞출 수 있어야지. 반어, 명사, 뭐 종결어미 이건 맞출 수 있어야지. 근데 그 외에는 어쨌든 추론이고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세한 해설을 한다. 정말 중요한 작품이 아니고서야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능 특강이나 수능 연계 작품은 좀 자세히 보셔야겠지. 수특 나왔죠? 근데 사실 뭐 사관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고, 사관 아니신 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거. 어쨌든 작품을 자세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돼요. 자, 가나의 공통점. 얘도 마찬가지로 표현에 대한 거예요. 표현법에 대한 겁니다. 문학 이론에 대한 거예요. 맞춰야겠죠? 내용과 상관없는 거예요.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얘는 뭐 답이 3번인데요. 근데 보세요. 3번은 엔간하면 답이 되는 선지예요. 시라는 게 뭡니까? 산문하고 구별되는 게 뭐지? 운율이 있고 리듬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리듬감을 만들기 위해 뭘 하죠?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는 어디다 붙여도 답이 되는 선지예요. 솔직히 볼 필요도 없어. 모든 시는 이렇습니다. 정말 예외적인 거 빼면. 자, 명사형으로 시행 종결하여 여운.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명사형으로 종결하면 일단 여운은 있다.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 자체는 맞아. 근데 왜 여운인지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문과 학문이 그렇습니다. 그냥 교수님들 모셔가지고 이게 이래 하면 이제 나 같은 사람이 그렇구만 하고 받아듣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맞아요. 이 표현은, 즉 명사형 종결은 여운이라는 효과를 갖습니다. 이건 알아두세요. 근데 찾아보면 없을 거예요. 자, 반어적 표현을 통해 정서를 부각. 얘는 반어적 표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답이 되기 좀 어려운 선지예요. 반어적 표현은 뭡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과 표면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참 역시 국어를 좀 못하는 사람한테 야 정말 국어를 잘하십니다. 정말 배울 것이 많습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해요. 그러면 이제 놀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맥락이나 상황을 알아야 알 수 있지 그냥 보면 몰라. 예컨대 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도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거 알죠? 진달래꽃. 진달래꽃도 이 반어적 표현인지 몰라. 그렇다고 써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반어적 표현임을 알려주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얘가 답이 되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명백하다면 답이 될 수 있겠지.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적상황 구체화. 얘는 선지 자체 맞아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면 시적상황이 구체화될 수 있지. 근데 이 효과 자체가 엔간하면 맞는 효과죠. 근데 가보시면 이제 쓰지 않았어요. 아마 나지문에 정도 썼을 거예요. 가지문에 없고. 자, 색채어를 활용. 색채어를 활용한 게 없을 겁니다. 나지문에. 가지문은 있었죠? 흰 바람벽. 자, 16번 문항 볼게요. 16번 문항은 이제 기역, 니은에 대한 건데, 기역은 하늘이고요. 니은은 죽은 아버지죠. 요거 이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왜 5번인지 얘기하긴 조금 어려워요. 근데 다른 선지를 제낄 수는 있겠죠. 자, 기역, 하늘인데요. 하늘이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즉 약간 절대자 이런 느낌인 거죠. 나를 이렇게 외롭게 살도록 만든 존재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나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늘이 그래서 운명론적으로. 자, 니은은 어떻죠? 죽은 아버지도 버팀목이었던 것 같아. 즉 나에게는. 나도 아버지처럼 버팀목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일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죽은 아버지는 버팀목이고 기억은 약간 절대자. 어쨌든 둘 다 부정적인 대상은 아니에요. 절대자. 그리워할까? 아니겠죠. 동경할 수는 있어요. 성숙하게 하는가? 조금 애매하지만 슬픔을 심화한다. 이거 아니죠. 현재의 소망,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아닙니다. 실현? 더더욱 아니죠. 즉 1, 2, 3, 4번에 제끼기 쉬웠을 겁니다. 5번은 약간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한다. 주제의식에 대한 거거든요. 그지?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뭐 외로운 삶, 혹은 뒤에는 버팀목이 되려고 사는 게 아닐까?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지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답인지는 알기 어려울 수 있어요. 문학이니까. 근데 왜 틀렸는지는 명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문학의 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17번 보죠. 얘는요, 뭐 솔직히 조금 마음에는 안 드는 문제예요. 2번이나 3번 했으면 모두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절한 논리가 있으면. 답은 3번인데 3번 한 사람 고수해 볼까요? 3번 한 사람, 2번 한 사람. 좋아요. 2번 정도 했으면 나는 괜찮다고 봐. 왜냐하면 보시오. 어쨌든 여기 제시된 건 영화적인 그런 기법이 쓰였다 정도예요. 그 다음에 기억 속 장면이나 상상 속에 펼쳐진 걸 했다. 이 정도예요. 그지? 근데 여기 복합적 정서 뭐 이런 소리도 했고요. 보십시오. 2번 보시면요. 이 장면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지 솔직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알아?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게 과거 기억 속 단편인지도 알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상상인지 뭔지 알 수 없잖아.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현재 다른 공간인지 내 상상인지 명확히 알긴 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답은 이겁니다. 현재 다른 공간이 아니라 이거 상상이다 하는 게 풀이의 과정이긴 한데요. 어쨌든 3번이 답인 이유도 뭐 명확히 되긴 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기억 속에 떠오르는 장면, 상상 속의 장면 이런 얘기만 했지 여기에서 보기에서 즉 현재 다른 공간에서 펼쳐지는 장면 요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보기를 고려해서 충실히 풀었을 땐 3번이 답이 될 텐데요. 2번도 조금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논리적으로 2번을 골랐다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선지 같은 경우에는 답이 되긴 조금 어려워요. 예컨대 뭐 선지 5번 같은 거 보시면요. 신바람벽을 중심으로 감정, 향수, 소망, 이질적이와 복합적인 정서 상태가 연결되고 있다. 복합적인 정서의 연결 변주. 그 다음에 워낙 다양한 거, 감정, 향수, 소망. 너무 다양한 거 써놨죠?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18번. 얘는 좀 보기를 왜 줬는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나무랑 버팀목이랑 다른 존재죠. 그지? 애초에 3번밖에 답이 안 돼요. 유사하지도 않습니다. 자, 얘는 빠르게 넘어가고 요거 선상탄 볼게요. 박인루는 조금 중요합니다. 해군사관학교 지망생 있죠? 임진왜란에서 활약하신 무인이에요. 무인인데 글도 쓰시는 분이야. 해군이었는데 해군 한 대령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령이면 상당히 높죠? 근데 그건 좀 아셔야 돼요. 무인은 문관에 비해 좀 천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대령 정도가 돼도 문관 말단보다 약간 취급이 안 좋아.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저기 뭐 궁달이 길이 달라 못 모시고 늙어신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관직을 크게 됐다 이런 인식이 본인은 없습니다. 요즘의 대령과 약간 느낌이 다르죠. 어쨌든 이분은 두 가지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양반의 현실. 조금 재밌는 표현으로 반일 이렇게 쓸까요? 일단 임진왜란 참전 용사잖아요. 일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얘 선상탄도 배에서 하는 탄식인데 탄식을 어디로 하냐면 일본으로 하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짐승 같은 왜구를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선봉을 해서 뭐 베어버리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어쨌든 반일 요건 아시겠죠? 양반의 현실이고 무슨 얘기냐면 양반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왜 양반인지 아세요? 두 가지를 합쳐서 양반인 거예요. 즉 문관과 합치면 양반인 거거든요. 중기 이후로 약간 양반들의 현실이 고달퍼져요. 그래서 이 선상탄 말고 또
자주 나오는 작품 중 하나가 누항사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평민네 집에 소를 빌리러 갔는데 소를 안 빌려줘. 그래서 하면서 돌아오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우린 평등하니까 뭐 펜 하나 빌려주시겠습니까? 근데 빌려주지 말아봐요. 이런다고 뭐 내가 크게 기분 나빠할 거 없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나 돼서 사정이 안 좋아서 소를 빌리러 간 거예요. 그러나 거절당한 거죠. 양반의 그 현실, 좀 살기 힘든 현실을 잘 다룬 겁니다. 대령인데 파면당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거 조금 여러분들이 풀긴 어려웠을 거예요. 일단 너무 각주를 덜 줬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내용 이해 자체가 어려웠을 겁니다. 얘는 좀 과한 게 맞고요. 사관스럽거나 수능스럽지 않은 게 맞고 사설틱한 게 맞고 여러분들이 풀기 어려운 게 맞으니까 요거 틀렸다고 해서 너무 신경 쓰일 건 없습니다. 단 얘는 맞추셔야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현대어로 다 써놨고요. 설 얘기했죠, 제가? 설의 특성. 그지? 기억나시죠? 전 시간인가 저번 시간에 했어요. 설은 경험, 깨달음, 확장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죠? 제가 그러면서 이욕설 얘기했어요. 목근침설 보면서 목근침설 얘기하고 이욕설 스토리도 들려드리면서 했습니다. 이욕설 기억나시죠? 집을 빨리 고친 거, 빨리 안 고친 거 경험을 통해서 모든 건 빨리 고쳐야 되는구나. 사람이나 사회도 마찬가지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런 구조에 입각해서 보시면 뭐 어려울 건 없었어요. 단지 가가 좀 어려웠다. 근데 선상타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사관이 약간 영웅소설이나 군담류를 선호해요. 그래서 얘는 얘기만 좀 해볼게요. 제가 간단히. 어쨌든 고전시가에 대한 공부법은 이렇다고 생각해요. 고전시가를 좀 많이 접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양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많이 접해보는데 단지 그냥 무지성으로 문제만 풀지 마시고 네이버 치시면, 학원인들 네이버 얘기하니까 좀 그렇죠. 네이버 치시면요, 이거 해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해설이 이 해설이 좀 가깝게 되는지 그걸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두어라, 로소니, 고야, 도다 이런 좀 특별한 예스러운 종결어미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괜찮으면 이런 한자어도 약간은 익히시면 좋아. 그걸 입각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석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맞는 해석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다. 자, 두어라. 이거 뭔지 알죠? 두어라.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사실 감탄사로 많이 써요. 두어라. 지난 일 탓해서 뭐 하겠느냐. 시비.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시비를 가린다라고 하죠. 속절없이 뭐 이제 시비를 가리려는 행위를 그만하자. 가만히 생각하니 내 뜻도 고집스러웠구나. 즉, 내 뜻에 대한 비판인 거죠, 이건. 황제의 배 만들기 틀린 줄도 모르도다. 이건 좀 위에 걸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황제가 배를 만들었다 이런 설화가 있어요. 근데 그 황제를 약간 원망하는 내용이었어요. 왜냐? 일본이 배로 우리를 침략했으니까. 그래서 배를 안 만들었으면 침략을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위에. 근데 보시면요. 장한강동의 추풍을 만나신들. 저거 뭐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잖아요. 편주곳. 편주가 뭔진 몰라도 되는데 주 정도 아시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배가 아니면은 저희 천청해왈 넓은 물에서 어떤 흥이 났겠느냐. 어쨌든 배를 칭찬하고 있구나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선.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아까 관습적 상징 얘기하고 관용적 표현 많이 나온다 얘기했죠. 삼공도 아니바꿀 제일강산. 이거 많이 나오는 드립이에요. 삼공이 뭐냐면 영의정조, 아의정, 우의정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보다 자연이 좋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른 고전시가 봐도 이럴 거예요. 이 표현 돌려쓰기 많이 합니다. 부평 같은 어부생에도 마찬가지죠. 부평 무엇인지 아시죠? 부평초라는 물에 떠다니는 풀이에요.
얘는 이제 저기 발 붙일 데 없는 그런 떠도는 삶을 상징합니다. 자, 이력주도 마찬가지야. 뭐 해석하면은 저기 도시 하나 달린 배 이런 뜻인데 이 주 정도 아셔야 되는 거죠. 배 아니면 어디에 붙여 다니는 거. 즉 배가 필요하다. 배에게 좋은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다면. 그 다음에 뭐 주야 이 정도는 아셔야겠죠. 아침 저녁으로 비껴타고 임풍영월. 자, 뭐만 아시면 됩니까? 풍 하고 월만 아시면 되는 거야. 대충 자연에 대한 소리겠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연은 좋은 거죠. 이 정도예요. 뭐 배반이 낭자 이런 건 진짜 몰라도 되고. 근데 금일 주중에는 대검장천뿐이로다. 요 얘기는 이제 저 박인로에 대해 알면 알 수 있죠. 군함인 거예요, 이건. 그래서 같은 배인데 나는 군함이라서 지금 기쁘지도 않아. 밑은 좀 쉽죠? 무상 요 정도는 아셔도 되고, 궁다일 정도도 아시겠죠? 치욕도 아시겠고, 우국단심 이거는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그 애국의 마음. 우국단심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이런 거 돼야 이셔다가 잊을 넣고 늙으신달. 얘는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되어 있어다가, 즉 고전에는 중세국어에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쓰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앞으로 막 보내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되어 있어다가 하겠구나. 늙어겠구나. 근데 거가 이제 연음된 거죠. 얘도 it을 넣고 it을인데 잊을 이렇게 쓴 거지. 요런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이 정도 볼게요. 제가 어떤 거 하고 있나요? 한자 중에 대충 쉬운 한자 보고 유추하기. 그 다음에 적당히 저기 중세국어의 특징 고려하면서 추론하기 정도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요 정도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 작품은 중요하니까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는 이제 하잔 반일인데, 반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사제가의 생중달, 이거는 삼국지 얘기인데, 어쨌든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이를 쫓아버린 뭐 이런, 이거 아시나요? 이제 그 시체 딱 해놓고 살아있구나 한 거. 그 얘기인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렵지. 얘는 몰라도 되는데, 그 문항 중에 이런 게 나와요. 뭐 옛사람의 이야기를 해서. 네, 그건 요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 없는 손빈 방연을 잡아거든. 뭐 이런 거. 애초에 갑자기 뜬금없이 고전시가에서 이름이 나온다? 옛날 사람이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대한 얘기도 했죠? 옛날은 다 좋은 거예요, 엔간하면. 자, 뭐 요건 넘어가고. 문항을 같이 볼게요. 이거 답이 1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인물 사례 활용해서. 그냥 고전에서 인물 나오면 과거겠구나 하면 돼요. 엔간하게 뭐 지금 내 친구다 이러지 않는 한. 선지 1번이 답이죠. 이거 1번을 답으로 고르기 꽤 어려웠을 거예요. 좀 고전시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근데 이해가 있다면 좀 고르기 쉬웠겠죠. 아니, 사제가의 생중달 이걸 좀 알았을 수도 있고. 뭐 선지 3번 가상의 상을 설정하여 긍정적 인식. 이건 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선지예요. 무조건 맞다 이런 선지가 아니에요. 가상의 상, 만약 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것이 긍정적 인식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고 요거 특정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이거 뭔지 아시죠?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다 쓰니까 안 보이더라. 자, 요런 말 많이 봤죠? 요거랑 또 무슨 말 있냐? 대화적 방식, 뭐 대화를 통해,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이런 거 많이 쓰이죠? 두 개가 다르다는 건 좀 아셔야 돼요. 알고 계셨죠? 대화는 conversation이에요. 영어를 잘하시니까. 왔다 갔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건네는 방식은 어떻죠? 그지? 뱉으면 되는 거예요. 즉, 구어가 쓰이면 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에요.
아이야 술동 가져와라 뭐 이런 거 말해 건네는 방식인 거죠. 근데 대화는 아닌 거예요. 선지 5번은 솔직히 고전에서 저렇게 한다? 근데 사실 선지 5번 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해당할 수 있어요. 가에서 이제 배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다 나오는데 솔직히 그것도 추론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은 모르는 게 약이었을 겁니다. 20번 문항 볼게요. 20번 문항 여기는 이제 약간 오류가 있어서 19번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아닌가? 20번 문항 같은 경우는 답이 얘도 1번이에요. 그 장안이 편주를 타고 자연을 느끼고 있죠. A에선. 아까 봤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천정해왈, 천청해왈 하고 있고 추풍 만나고 있고 그죠?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B에서 대검장창뿐이에요. 군함 타고 있어요. 그래서 흥이 전혀 없는 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바로 선지 1번을 고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쓰임새가 같다? 일단 뭐 군함이거든요. 군함이라는 걸 알기는 어렵죠. 장안, 이탄, 편주가 아니겠죠. 그리고 뭐 밑에 것도 뭐 크게 볼 게 없어요. 배반이 낭자한 것.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 수준에서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고사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술판 벌려서 놓고 막 쓰러지고 뭐 자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고를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이것도 뭐 볼 가치가 없고. 21번 문항 볼게요. 자, 기역, 니은 보셔야 되는 건데 기역이 우국단심,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이제 애국하는 마음. 니은은 인간의 근원을 찾으려는 마음. 우국단심은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요거 얘는 뭔 소린지 잘 모르겠잖아요. 앞뒤 맥락 보시면 되죠. 어쨌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책을 지금 못 읽어서 책을 못 읽으니까 마음이 게을러져. 이 마음을 뭐로 유지해? 책도 못 읽는데 요 맥락에서 보셔야 되는 거죠. 아니, 책을 못 읽어서 얘가 슬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은 뭐 우국단심이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답이 2번인 겁니다. 우국단심이니까 애국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선봉을 거치려는 거. 이거 선봉에서 했다는 거죠. 전쟁할 때.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글을 읽으려고 하죠. 글을 못 읽게 됐으니까. 뭐 선지 1번 이런 거 보시면요. 장기가 나이가 먹을수록 약해지는 것에 대한 염려다 이렇게 나오는데 장기 가서 보셨어야겠죠. 장기는 노당 입장하다마는 이렇게만 써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노익장 무슨 뜻인지 들어는 봤나요? 늙을수록 더욱 씩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노당 입장이. 그래서 장기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애초에 여러분들 시점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건 안 고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애국인데 뭐 얘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니은이 자신감으로 나타난다. 이건 좀 그렇게 보기 어렵겠죠. 22번 문항 볼게요. 얘도 사실 1번이 답이 되는데 요거 나오고 있죠. 부산진의 수군을 지휘하는 즉 해군대령. 예. 여기 기존 생각이 옳다고 여겨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거겠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뜻도 고집스럽네 라고 쓰여 있는 거니까 기존의 내 뜻에 대한 비판이 되겠죠. 어쨌든 뭐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풀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모의고사가 과했다. 마지막으로 고전 3문 볼게요. 얘는 뭐 낙천등운인데 얘도 약간 어렵긴 해요. 일단 이 보기 보고 가셔야겠죠. 혼사장애를 둘러싼 갈등이다. 자, 고전 3문 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어쨌든 얘도 고전이에요. 정해진 틀이 있고 그 틀 따라갑니다. 거의 서사가. 혼사장애형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A가 있고 B가 있는데 둘이 사랑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둘이 사랑한다고 이게 뭐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전은. 그래서 뭐 일반적인 연애 관계가 결혼으로 발전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걸 다룬 작품들도 꽤 있고요. 얘처럼 이제 그런 게 하나, 그 다음에 요거 적대자가 개입하는 거. 예컨대 이제 A, B 서로 좋아하는데 권력자 C가 A를 좋아해요. 뭐 이런 경우. 여기서도 이제 막 청혼 거절하고 그랬죠. 그런 겁니다. 자, 고전산문의 출제 포인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기억하시나요? 세부 내용이에요. 세부 내용.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막 나름의 주제가 있고 뭐 믿을 수 없는 서술자 설정하고 이렇게 막 화려한 표현법을 쓰고 형식을 사용하고 이러거든요. 고전은 어떻습니까? 주제가 뭐야? 충, 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제 갖고 문제 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표현법도 뭐 거서거예요. 어차피 3인칭 전지적 작가로 다 하잖아요. 표현법으로 문제 낼 수가 없어요. 주제로도 문제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뭐로 문제 냅니까? 세부 내용으로 냅니다. 한 트럭 등장시키는 거예요, 인물을. 그래가지고 그 인물 하나하나를 파악하게 시간을 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석작, 동예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써 이 보기부터 난리가 났어요. 근데 동예야는 남장을 하고 왕지연의 딸 왕씨라고 나오죠, 나중에. 그 딸은 왕지연의 딸이고, 그 다음에 석작은 왕지연의 양자로 난리가 났죠? 어떻습니까, 여기도? 어사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일단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이 세부 내용. 그 다음에 이건 출제 포인트라기보다는 고전산문의 특징이죠. 칭호가 중요해요, 칭호가. 뭐 반장이나 뭐 학생회나 이런 거 하시는 거 있습니까? 학생회장. 자, 그러면은 현대에서는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조장현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고전은 어떻습니까? 직책이 중요한 거예요. 어사가 중요한 거지, 어사가 사실 왕석작이거든요. 왕석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즉 조회장인 거예요, 고전산문에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거, 이게 누군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뭐 지현 나오고, 지현은 자신이 사람을 알아보는 눈. 자, 이 왕지현이겠죠? 이 어사.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야. 어사 청포연에 이르러가지고 지금 막 축하하는 건데, 지현이 야, 내가 알아보는 눈이 있어. 그럼 석작이겠죠.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또 위지연의 아들 위가가 나와요. 또 누구니 싶어. 또 새로운 인물인 거죠. 어쨌든 인물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왕석작과 동방에 급제했다.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죠. 아, 여기서 온 어사가 왕석작이구나. 이거 뭐 여기 동예야 나오죠. 그리고 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왕석작이 엄중의 청혼을 거절한 거고, 홍사장이랑 좀 연결 지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렇게 인물 중심의 독서를 좀 치밀하게 하셔야 돼요. 얘는 세부적으로. 그럼 문제가 뭡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겠지. 그래서 시간을 좀 아껴야겠다 싶으시면요, 얘는 조금 뒤로 미루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이제 27번 정도 발췌독으로 풀 수 있겠고, 그지? 시간이 없다면. 그 다음에 요거 A, B, C, D, E 정도는 앞뒤 맥락 보면서 풀 수 있겠죠? 전체 아니어도. 근데 29번이나 30번은 좀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발췌독 할 수 있는 이런 쉬운 거를 푸는 게 좋겠죠. 시간이 만약 없다면. 나의 발췌독이 아예 불가능한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럼 초독할 생각보다는 발췌독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고, 사실 근데 정답률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인물들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얘가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얘는 27번. 어쨌든 내용 파악에 돼
대한 거잖아요. 쉽긴 쉽습니다. 쉬운데 다 읽어봐야 돼 이걸. 그래서 오히려 28번 이런 게 좀 더 쉬웠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혹은 30번도 어쨌든 얘도 발췌독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발췌독 했다고 맞을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문항 빠르게 보죠. 얘는 제가 넘겨둘게요. 다 읽었으면 맞출 수 있어요. 자, 얘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왜 4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4번이 답인 이유는 그거예요. 4번임을 추론할 수 없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는 해설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확인이니까. 29번 보겠습니다. 얘는요, B, A는 뭡니까? 내가 지금 성별을 속이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임신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너를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갈 수도 없어. 정도죠. B는 뭡니까? 아이, 걱정할 거 뭐 있노? 해요. 그렇게 보시면요. 예. 3번 되는 거죠. 3번. 걱정할 거 뭐 있노고 상대방 어떻게 뭐 잘 해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선지 1번이 그나마 볼만한데 이거 안 되는 게 이별의 고통이 힘듦을 토로 쟤는 뭐 그러려니 해요. 근데 이별이 초래할 결과를 우려? 얘는 아니죠. 우려하고 있지 않죠. 안 될 게 뭐 있나 이 정도 생각이잖아요. 30번. 자, 요거는 어쨌든 가서 앞뒤를 보셔야 돼요. 보기를 보셔야 되고 보기에서 가문이 흥한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장공의 사회 보시면요. 어딨냐. 여기 있네. 9세대가 모두 살도록 해야 일가에 뭐 그런 내용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반면 이제 선지 2번 보시면요.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이게 나와는 있어요. 근데 텍스트 가서 그게 맞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동해안은 곡진한 정을 펴지는 못하고 겉으로 형제간에 기뻐하는 정만 했다. 부부간의 도리가 아니죠. 애초에 남장하고 있으니까 못한 거지 이거는. 그래서 보기도 맞고 선지에도 그게 있었지만 해당하는 텍스트가 맞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선지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문항 맞췄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난이도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고전 시간은 거의 풀 수 없을 정도였고요. 그럼에도 이제 배울 건 많은 모의고사였으니까 고전 시간 한번 집에 가서 스스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궁금하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예, 문학 해설 5회죠. 스카이 입시교육 국어 사관 모의고사 5회 문학에 대한 해설은 마치겠습니다.